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결산 서면 질의서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가 소관기관의 업무와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의를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 법사위원님들께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순으로 각 기관장님들로부터 현안 위주의 간략한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세 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조직 현황과 주요 업무 처리 현황 통계는 보고서 3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돕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설치 기반도 마련하여 연말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는 등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전세 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 엄단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범죄 보호망도 강화하였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자 필요적 몰수 추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빈틈없는 형 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수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주주보호 강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였고 약 67년간 개정되지 않은 민법의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 질서와 민생을 해치는 생필품 담합 범죄와 시세 조종 범죄도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주요 국제 투자 분쟁에서 연속 승소하여 대규모 국고 유출을 방지하였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운영하고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특례도 신설하였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구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사법 절차에서의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선 변호사 선정 대상의 범죄와 열람 등사 대상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주말, 야간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365 스마일 센터 운영을 통해 치료적인 피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 준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이민자 인권 침해 조사단을 신설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소년범 재범률 감소 대책입니다. 소년범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성인과 분리하여 소년 처우만 전담하는
소년보호 전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범죄 예방 프로세스를 도입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와 교정청 신설입니다.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약 127%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정시설 신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정정책 수립을 위해 교정청 신설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밀화 해소를 통해 실효적 교정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입법 추진 상황은 53쪽 이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철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제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7쪽의 내용을 가름하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정부 입법 총괄 및 관리입니다. 정부 입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하위 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정 입법 과제 335건의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12쪽 법령 심사 및 법제 지원입니다. 7월 말까지 총 1087건의 법령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74건의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3쪽 법령 해석 및 법적 자문입니다. 7월 말까지 27회의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4건의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서 회신했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된 안건 17건은 즉시 상정 제도를 통해 30일 내에 회신함으로써 신속한 법령 해석을 추진했습니다. 5월에는 법적 자문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중앙,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161건의 자문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14쪽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입니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양 3,50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령의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15쪽 행정형벌 합리화입니다. 행정형벌 합리화의 추진을 위해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전체 11,165개의 행정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한 후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6쪽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자치입법권 및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괄 정비 법률안 129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7월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약 24만 건의 법령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1차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AI 법령비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국민 공개 예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생성형 AI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제교육입니다. 18쪽입니다. 2025년에는 연인원 8만 6천여 명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7월 말 현재 연인원 7만 4천여 명에게 법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등과 헌법교육에 관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원 대상 헌법교육도 확대했습니다. 19쪽 법제교류 및 협력입니다. 우리 국민, 기업이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국회 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법령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더하여 최신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 세계 법제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법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수사처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입니다. 공소청, 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계류 중인 행정직원 20명 정원 입법 등을 통해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 실적 제고입니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 제기를 요구하였으며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도 엄정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조직 인력 운영, 구성원 역량 강화, 수사정보 수집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 인프라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고도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 보안성이 확보된 AI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청사 건립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는 수사 성과 제고를 위한 외부 협력 강화입니다. 신설되는 공소청, 중수청 등과 적극 소통 협력하여 수사 공백과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 수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반부패 수사기관 및 국제 반부패 기구 협의회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에 관해서는 한 3분 내로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보고는 한 해의 성과를 되짚는 자리를 넘어 2기 공수처 처장으로서 3기 공수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여 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드리는 보고인 만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고 형사소송법도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 한두 곳의 변화가 아니라 수사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합니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수처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온 수입품이 아닙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 공수처를 방문할 때마다 놀랍니다. 공수처는 순수한 창작물이며 K민주주의가 낳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집행 잠재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바퀴 4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4개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 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뇌물죄는 공수처법상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 중 하나이며 뇌물의 뿌리, 즉 그 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 범죄 조항,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호 중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부분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뇌물 공여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 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 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 대상 조항의 공백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 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된 법 왜곡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불명확하고 정치자금 수수죄는 수사 대상이면서도 정작 그 돈을 건넨 정치자금 공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받는 자만 있고 주는 자는 없는 반쪽짜리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공수처의 검사는 23명, 그마저도 임기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40명, 임기 6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은 20명,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 수사관은 법률상 4급을 넘어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7급으로 신입 직원을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수사도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곳곳에는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조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새로운 검사를 뽑고 거의 1년마다 파견을 반복하는 파견 공무원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로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수사 대신에 인사 업무로 한없이 바빴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보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다시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검찰 견제 장치의 부재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조항의 미비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재정신청 제도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비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검찰과 협업을 하는지에 관한 조항도 부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2기 공수처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겪은 일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사 등 공수처가 해왔던 지난 수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었는지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행착오로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감각으로 이 문제에 답해 주시기를 업무보고의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